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5천 원 기준의 편입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흐름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더 매수가 들어왔어요. 소폭이지만 지금 1.5% 하루에 1.5%의 매수는 작은 매수 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매수 강도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1.5% 매수 들어온 상황에 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대 중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 설정 범위를 잡으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윗부분까지 쭉 따라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도 1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1450만 주짜리거든요. 0.8%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거래대금이 이제 가장 높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순위가 지금 레인보우 다음이 휴림 로봇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이제 SPG가 있고, 유진 로봇이 있고, 또 로보티스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다들 월등히 뛰어나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난 1월달 기준에 1월 3일날 21만 3천 원에 또 편입된 것으로 설정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년 12월이 되겠죠. 포착이 되고 그 가격대가 15만 원대고 두 번의 포착 신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따블이 납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상한가 같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따라붙을 자리에서는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로봇주들이 다들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와요. 순환성이라서 올라가는 로봇주 있고 멈춰져 있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 무벡스도 오늘 변동이 크게 나왔고요.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이 일단 돼 있고, 지난 이제 12월 22일까지 유지, 그리고 23일 날 오버슈팅 이후에 탈퇴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탈퇴 신호 나온 이후에 이제 1월 중순까지 한 거래일수로 한 15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있다가 53만 1,000원이라는 그 최고점을 일단은 뚫고 올라서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상 25년 1분기에는 가장 강력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주 기준에서는 가장 강력한 변동성의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이 되는데, 일단 오늘의 기준에서도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그룹주들의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하나 시스템부터 해서 상당히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도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대금 면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아까 마이크 꺼놓고 제가 얘기했었네. 11월 포트폴리오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적어놨는데 11월 포트폴리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지난 25년 1월 2월에 포트폴리오에 넣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당시 수익률 보시면 12월 말 종가 기준에 1월 포트 152%, 그리고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2월 포트 기준에 39%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넣었죠. 그러니까 로봇주들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로보티즈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병행 공략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11월 포트 기준에 12월 23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0만 8천 원. 지금 딱 그 가격이거든요. 정확하게 5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8천 원 기준에 16%인데 사실상의 시장 등락률은 지금 4,100포인트에서부터 올라온 폭 4,747이니까 시장이 600포인트 이상 65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시장 수익률 수준뿐이 안 되죠. 시장이 15% 이상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니까 딱 시장 수익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저 바꿔놓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와 있죠. 평균 단가 11월 말 종가 기준에 10만 7,500원. 여기서부터 한 40% 가까이. 하이닉스는 56만 원. 여기서부터 77만 8천 원. 여기도 한 40% 이상 가까이. 뭐 그리고 현대차가 29만 원에서 42만 원, 42만 5천 원까지. 뭐 어마어마하죠. 13만 원 이상 올라왔으니까 여기도 뭐 40%대 수익이 난 겁니다. 이스페타시스만 저때 11만 3,900원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15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15만 5천 원. 그리고 11월 달 포트가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이스페타시스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빼버렸죠. 자, 지금 로보티즈도 한 단계 더 업이 됩니다. 로보티즈도 13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1% 가까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서고 있고요. 둘 다 이제 뭐 한 3%씩 눌려 내려왔었는데 빠르게 돌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돼 있는 이제 뭐 고용도 오른 것도 없이 부하권에서 움직이는데 로봇주 밀리면 같이 밀려서 약법으로 밀려버리고 로봇주 올라오면은 강법 수준 정도. 이제 이평선 밀집 구간이니까 20MA 돌려질 수 있는 위치죠. 완전 정배열로 이제 일봉에서도 변화가 나올 겁니다. 슈팅이 나와야죠, 바로. 28만 원부터 8월 말에 28만 원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29만 원, 또 31만 원, 45만 5천 원까지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고요. 또 47만 원대, 그리고 49만 원대, 그리고 50만 원에서도 매수의 기준을 잡았죠. 지속적으로 적자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일대주주로 올라섰다 그 이슈만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접근한 게 이제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초반, 5만 원 초반이어야만 주식수가 이제 1,95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1,940만 주, 50만 주, 2천만 주로 잡고 1조를 넘기는 그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따라붙은 기준이 되는 거죠. 1조를 넘긴 위치.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기준점을 놓고 잡아서 본다면 지금 뭐 템버거 이야기들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틱스도 템버거 이상 뭐 20배 시가총액 5천억 뭐 이럴 때부터 따진다면 20배 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더 갈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뭐 얼마 올라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펀더멘탈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속에서 그 고금리 자금이 성장주로 유입이 되고 그 성장주의 기준이 AI와 로봇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높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너무 심하다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로봇자가 들어간 종목군들의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순환성으로 계속 움직인 흐름은 어마어마하고요. 또 우리도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군들 1월 5일날 차익 실현 이후에 투자 경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오늘 검색에 떴습니다. 제가 캡처를 못했을 뿐이고 검색에 뜬 이후에 이제 매도 신호 그리고 나서 재편입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탄력이 나오면 뭐 재편입 신호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는 부분에 저평가다라고 논하는 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슈팅 나오기 시작하니까 엄청나죠. 저평가 해소 국면이라 그래요. 뭐 갑자기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지고 재료가 나오고 뭐 그런 내용보다는
원체 저평가했는데 어떤 명분 하나 가지고 뭐 하나 두 개 뭐 또 세 개의 명분을 가지고 오버슈팅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 저평가 해소라고 인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에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영업이익 13조에 순이익 12조인데 시가총액이 40조다? 그럼 뭐 말 같지도 않은 응? 흐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 얘기 나와서 변동이 확장됐는데 로봇 때문에 확장이 됐겠어요? 그룹 전체가? 아니죠. 저평가 해소입니다. 그런 것을 저평가 해소로 하는 거고 로봇주, 제약바이오, 또 방산, 조선, 또 에너지 그리고 하나그룹주 뭐 이런 기준의 흐름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는 그러니까 심리와 수급, 그러니까 이슈와 수급, 모멘텀과 수급. 이 심리라는 부분이 뭐 교과서적인 내용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 심리라는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호재 악재를 얘기합니다. 호재 악재. 그 호재와 악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설정. 호재와 악재의 기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로보티즈도 지금 15만 5천 주의 매수가 형성돼 있는데 얘도 일단은 오늘의 거래가 터진 것에 연속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로보티즈도 매수를 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논리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15만 5천 주예요. 1,450만 주짜리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 매수가 1% 이상의 매수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티즈 부분의 설정 범위를 편입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지금 로봇 주가는 또다시 새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접근을 했고, 그리고 로보틱스도 프로그램 쪽에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로보티즈 현재가 기준에 26만 9천원, 9,500원 공방인데 26만 9천원 그 위에 매물을 떠간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떠간다라고. 그래서 신규 2.5% 편입 그리고 1월에 목표 주가는 35만 원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변동이 원체 큰 종목군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일단 올리는데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 사이에 27만 원 돌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브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들으시면서 전략을 꾸리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받고 종목 찾고 종목 들여다보고 이걸 여기서 사도 되나 해석하고 복잡해지죠. 근데 뭐 27만 원 공방은 계속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수급 들어오면서 19만 주 정도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수급 논리 기준에 윗부분에 이제 쌓여져 있는 물량들을 쭉쭉 걷어가면서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가 매수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27만 3천 원 정도의 기준에서 2천 원, 3천 원 기준에서 추가적인 편입 문자도 발송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니까 레인보우나 로보티즈가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로보티즘 마찬가지인데 심리적인 부분, 좀 모멘텀 부분은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그릇까지도 로봇.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범위가 불거질 때마다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 변동성 속에서는 거래대금을 만드는 쪽은 액티브 펀드 쪽이 만든다. 수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시든 일목균형을 보시든
또 파동 원리를 보시든 그 밖에 보조 지표를 보시든 우리는 단순하게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와 거래 대금을 놓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을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나오는 그 흐름들은 10월 31일 같은 경우에 24% 종가 기준으로 43만 8천 원 올라올 때가 28만 주 매수했어요. 순매수 기준에.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1.4%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 범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50만 원 종가 기준이 5.82% 오른 거였는데 11만 주니까 대략 0.5%대. 그리고 1월 2일 같은 경우에 올해 그때도 이제 쌍끌이 순매수, 손바뀜 순매수 있으면서 다시 49만 원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고점을 못 뚫고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제는 이제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해석이 된 건데,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1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71만 5천 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작지 않습니다. 71만 5천 주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900만 주, 2천만 주를 나눠주면 3%대거든요. 그 3%대 물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 속에서 물량이 사실상 소폭 출회가 됐어요. 출회된 이후의 흐름인데 지금은 일단 30만 주 프로그램 매수에 외국계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물량 이외에도 기간 쪽의 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 이후에 11월 28일 이후부터 해서 또 11월 26일부터 해서 전체적인 누적 매수 물량과 그리고 평균 단가 등을 확인해서 전략을 꾸려 나갈 거예요. 23년 9월 달이죠. 뭐 우리는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3년 1월부터 들여다봤었고, 그때 상한가 가면서 1월 2일 날 상한가 왔어요. 그럼 3만 원. 한 템포 더 올라가면서 5만 원. 거기서부터 이제 뭐 투건 들면 상한가가 자주 나오던 종목이었죠.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 일대 주주로의 등극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되면서 올라섰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작년에는 노란봉투법 통과라든가 또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강하게 정책적인 테마 기준으로 부각이 됐죠. 우리나라 또 미국. 그리고 지분율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다 시장에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그러니까 지난 24년 12월 말일부로 행사를 해서 지분이 이제 형성이 돼서 올라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일 날 점상을 했어요. 동시효과부터 상한가. 근데 노출돼 있던 내용인데 그 전날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패장이래. 아주 좀 신기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나서 1월 3일 날 거래해서 강부합권의 거래 터지고의 움직임. 그때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제 35%로 형성이 되고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될 텐데, 뭐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종목이 LG전자가 1대 주주, 2대 주주로 있는 업체들이다. 뭐 그들도 볼 수 있다. 결국은 로보티즈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엄청난 또 템버거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특히 하반기에 우리는 로보티즈 잘 공략을 했고 수익을 냈고, 마지막 자랑의 물량에 대해서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다. 종목이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로봇주 3종목이나 형성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IT 소부장 쪽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그래서 꼭 이제 뭐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맞춰 나왔을 때 처음에는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걸로 해석을 합니다. 11만 원대 기준에서 공략하고, 그러니까 따블이 난 거죠. 5만 원에 1조 넘어갈 때 공략을 해서 따블이 나고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설정해서 올려드린 목표 주가가 70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훌쩍 넘기고 난 이후의 흐름으로 지금 5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야, 저 70만 원이라는 가격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단기간에 그런 변동률이 나오는데, 지금 11월 16일부터 40%, 50%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내 기준에서 따지면 20%대, 그리고 지난 그 7월부터 따지면 뭐 더블이죠. 150%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들여다보고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2%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VVIP 방에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를 또 내보냅니다. 51만 1,000원에 편입 설정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들여다보고 공략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과거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검색계에서 4만 원대, 그리고 8만 원, 그리고 10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주들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고점 대비 조정률이 저렇게 나와버려요. 고점 대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 그리고 콜옵션 행사에서 1대 주주까지 올라설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다 오픈돼 있었잖아요. 그래 슈팅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고점 대비해서 무려 41%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라고 하기에는 참 불편한 상황인 거죠. 저 때가 2차 전지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6%에서 포착이 돼서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군들, 검색해서 터져 나와서 들여다볼 때, 오늘 뭐 포스코 DX도 만만치 않죠. 포스코 DX도 26%까지 올라왔으니까. 포스코 DX 상한가입니다. 포스코 DX가 지금 상한가예요. 대박입니다. 대박.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입 재진입 이렇게 돼 있어서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이제 7%인 걸로 설정이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진입 신호가 저 바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재진입으로 봐야겠다. 그냥 15시 기준에. 그래서 이 포스코 DX의 수익 범위가 우리는 매우 크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진입 수익률이 이제 AA 쪽에는 그대로 누적이 돼 있으니까 20%로 이대로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이 진입 신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포착이 됐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뭐 가격만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낮은 가격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여드릴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DX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었느냐와 들어가고 나서의 변동성 부분의 기준, 그리고 포스코 DX가 상한가라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반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걸로 보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대 멈춰져 있네요. 그럼 조금 이따 봐서 수급 논리까지 확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DX와 연동시켜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검색기 기준 들여다보다가 포스코 DX 얘기 나와서 지금 찾아봤는데, 이야, 상한가지니까지 돼 있습니다. 검색기 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색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포스코 DX 개장초부터 뭐 이럴 때죠. 개장초부터 여기서부터 편입 신호가 나오고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진입 신호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빨간색 진입 신호 나오고 상한가 진입되고,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탈된 이후의 흐름에서 재편입의 신호가 나오고 슈팅.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인 계좌 수익 범위를 잡아내드릴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색기 좀 활용하시고 띵동 소리 나면 함께 기준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이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23, 24년도에 저가격대 18만 원대 계속 움직였죠. 지금은요. 지금 뭐 50만 원 훌쩍 넘기는 이후에 눌림목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슈팅이 나오느냐의 기준인데 올해 들어서 뭐 슈팅이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25년 들어서죠.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된 이슈 범위들. 근데 그거는 뭐 명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들도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만 움직임이 형성된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제차 슈팅이 나오고 41% 조정이 나오고 이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그래서 월봉 좀 더 보여드릴 건데 고점에서부터 또 다시 49%의 폭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점이 24만 2천 원인 거고 이쪽 고점은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의 고점이 형성된 거고 41% 조정 이후에 24만 원의 고점 형성 이후에 49%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24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23년 9월 11일 날 고점 포착되고 1년 이상 1년 이상 그 좋은 장에 얘를 뭐 반토막 난 거를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정리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12월 24일하고 12월 30일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때 25년도에는 폐장이라도 거래가 터지고 시장이 폭등이 났죠. 근데 24년도에는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둔화가 됐어요.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둔화되면서 거래도 형성되지 않고 종목군들도 제한적인 변동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0%, 15%씩 올라왔습니다. 순위는 최상위에 올라와 있었죠. 순위. 그래서 이때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제한적이었는데도 순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부분을 지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24년 12월 부터 한번 볼게요. 24년 12월 저기로 봐야 될까요? 자, 봅시다. 주식 투시경 9회차, 8회차 시즌 8 시즌 8로 보면은 1월 2일 시즌 7로 봐야 되겠네. 7회 마지막 자락까지. 고정 지나면 시즌 9가 아닌 10으로 바꿀 거예요. 30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24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기준에서 순위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교육도 일부 해드리면서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뭐 고려연이 때 뭐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입니다. 아 여기다 거래대금을 이제 미처 안 넣어놨었군요. 이제 거래대금 뭐 밑에 어느 종목에서든 거래대금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거래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온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 16만 원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 2조 정도 할 땐가요? 2조 정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갑자기 순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의 슈팅이 나와줬다는 거죠. 1월 2일까지.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맞춰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그리고 24일 날짜의 거래대금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때도 24일에도 거래대금 순위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취소, 아이고 잘못 지울 뻔했는데 그죠? 저장도 안 하고 지울 뻔했어요. 이게 24일이죠. 24일 날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뜬금없이 땅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때 이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죠. 이게 16일이네요. 16일이고 24일 거를 한번 봅시다. 24일 여기 있네요. 24일인데 24일에는 거래대금 순위 없었네. 변동성만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검색기에 아마 24일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4일은 형성이 안 됐던 부분에 30일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 편입을 했다. 12월에도 편입을 했지만 1월 2일은 아예 거래대금이 없어요. 점상을 갔어요. 그리고 1월 3일 날 무지막지한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이걸 못 잡으면 바보다. 그래서 따라붙고 그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우리는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월 3일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먼 훗날에 어떤 종목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 했을 때 그 부분을 1월 3일 날 거래되면 1이죠. 1이고 1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 기준에 강부합에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30일 그 다음에 1월 3일 날 강부합에서 2.84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30일 그 다음에 1월 2일 그리고 1월 3일 캡처한 거는 8%지만 포착돼서 나온 거는 얼마다? 2%대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이제 12월 24일 거래 터지고의 흐름 검색계에서는 이제 포착이 된 흐름 30일 변동성이 더 크게 확장된 흐름 그리고 1월 2일 상한가에 1월 3일 날 추가적으로 2%대 포착되고 12%대까지. 그러니까 1월 31일 날은 26만 3천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6% 포착되고 또 21% 30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티즘다 39만 1천 원입니다. 42만 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2월 포트를 채웠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거래대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 같은 경우에 12월 24일 날은 만약에라도 놓쳤다라고 할 때 30일에는 놓칠 수 없는 거래대금 9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 거래대금 9위 클로봇이 8,900원이었네요. 그죠? 하나오션이 이때 37,000원입니다. 11월 27일 날 조선주가 부각이 된 거고 3만 원 이하에서 20% 올라온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공격을 하고 지금은 1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과거 가격들 보면 뭐 짜릿짜릿하죠. 삼성전자 53만 원, 5만 3천 원, 하이닉스가 17만 3천 원, 현대차가 21만 원 전부 강력하게 매수의 기준을 잡았던 종목군들 아니에요. 1월 3일의 기준 그렇게 해서 24일 날 정확히 떠 있죠. 12월 24일 그리고 12월 30일 정확히 떠 있습니다. 편입이 돼 있는 매수 신호 나온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티즘입니다. 1월 달 기준에 1월 3일, 1월 2일, 그리고 1월 3일 그리고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이제 매수 신호 있었습니다만 가격대 기준이 이제 너무 촘촘해서 장수가 많아서 이렇게 좀 수정을 다 해놨어요. 이게 4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레인보우 로보티즈의 흐름에
뭐 매도 신호 나오고 거래 둔화되고 이제 뭐 고점 찍고 매도 신호 나오고 조정이 좀 있었죠. 굉장히 크게 조정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 8월 달에 이제 그 포착이 되긴 했는데 사실상 40만 원대 찍고 지금 27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40% 가까이 밀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렸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로봇 관련주의 대장은 로보티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로보티즈가 오히려 좀 더 이제 강한 흐름을 연출을 했고 로보티즈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무겁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초기에 그러니까 8월 또 10월 말일 또 11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변동이 확장될 때 27에서 뭐 30만 원대 40만 원 수준까지 40만 원대 중반까지 그런 수익 범위를 형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3일 날 50만 원 찍고 눌린 거예요. 11월 4일 50만 9천 원 이거 찍고 눌린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다시 찍습니다. 12월 달에 다시 이제 53만 1천 원을 고점으로 이제 형성해 놓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뭐 27만 1,500원 좀 이따 또 차트 볼 겁니다. 그때 이제 거래가 터지는 거죠. 고점 형성하고 계속 미끄러졌던 그러니까 2월 말 뭐 이제 그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 8월 달까지 계속 밀리다가 거기서 이제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30, 40% 이상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돌릴 때 27만 원, 30만 원, 37만 원, 뭐 44만 원까지 그리고 고점 55만 원. 그러니까 8월 22일 27만 7천 원, 그 다음에 9월 달에 30만 원, 33만 원, 뭐 띄엄띄엄이죠 사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빵 한번 터지면서 변동성 확장. 그리고 슬슬 밀려 내려왔다 또 변동성 확장.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달 23일 날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 23일 같은 경우에 이제 53만 1천 원을 찍어요. 그게 이제 수급도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형성된 고점이 되는 거죠. 이때 로봇주들이 다 강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로보티스도 강했고 수급도 대부분이 다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11월 말 이후에 이제 뭐 변동이 크니까 단기간에 변동성 확장이 쭉 됐다가 12월 초반까지 올랐던 부분이 또 한참을 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 날 오버슈팅 나오면서 53만 1천 원이 형성되고 탈퇴, 재진입 복잡해요. 변동성이 크니까 탈퇴, 재진입. 근데 거래대금 터진 건 딱 3일이에요. 3거래일. 거래대금 터진 거는 11월 28일 그리고 12월 4일 그리고 12월 23일 거래대금 터진 거.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오버슈팅 범위가 형성이 됐고 11월 28일에 이제 40만 8천 원 찍고 여기서부터 53만 1천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3만 원이 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확장이 되고 11월 28일 여기서 13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47만 3,500원에서 50만 원 넘기고 다시 눌려 내려오다가 49만 4천 원, 53만 1천 원 뭐 이런 식으로 28일부터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 변동 확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22일까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 기준이 됐고 23일 날 53만 1천 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매도 신호. 그죠? 우리도 그 이후에 정리를 잡았죠. 거래가 이제 좀 많이 로봇주들이 둔화가 되고 가격적인 조정 부분이 조금 이제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이 비중을 줄여놨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월 15일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여기저기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나와요. 근데 가장 먼저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슈림 로봇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1조 3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8입니다. 그렇게 터지면서 변동이 확장. 거기에 이제 아름아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프로그램 매수 0.2, 0.3 이렇게 들어오다가 슈팅을 준 거죠. 지금은 1.5%의 프로그램 매수가 형성돼 있습니다.
31만 4천 주, 1.5, 1.6까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변동성이. 그럼 결론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오버슈팅이 언제까지 나올 거냐, 그리고 정점은 어디냐,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준을 잡기를 원하는 부분이 매수야 뭐 어느 구간에서도 할 수 있죠. 강하네 해서 따라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에서 그럼 정점 인식을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거래가 급감하면 이제 정점으로 인식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소 거래량을 지금 200만 주 써놨는데 이거 좀 고쳐놓을게요. 300만 주. 지금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어. 3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아이고. 지금 왼쪽에 전화번호 있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전화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나도 수익 좀 내주세요 하고,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뒷부분에 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가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부탁한 거고, 거래 대금 상위 부분을 12월 30일 그리고 1월 3일 12월 30일 1월 3일 그 두 개를 좀 삐뚤어지지 않게 표 정리 좀 해서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위에 있죠. 어디 가서 굉장히 멀다. 여기 있네. 그래서 25년도 이제 뭐 12월 30일 그리고 1월 포트가 아니라 11월 포트라고 저 위에 내가 써놨는데 1월 포트 11월 포트를 줬는데 또 이걸 잘못 쓴 건가? 해가네. 뭐야? 아니 이거를 왜 주냐고 위에 계속 써놨는데 글씨를 대답까지 해놓고 11월 포트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11월 포트. 거래대금 상위는 24년 12월 30일, 25년 1월 2일.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1월 3일, 1월 2일이 아니라 1월 3일, 1월 31일, 2월 14일 요거 이렇게 좀 주세요. 1월 31일, 2월 14일. 오케이. 잘못했어요. 다시 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에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DX가 상한가야. 포스코 DX. 와우. 대박이죠. 대박이죠. 뭐. 포스코 DX 상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아주 멋들어지게. 우리는 매수 사인까지 내지 않았지만 검색해서 20%의 폭등인데, 검색해서 가져다 쓰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원고 작업하시는 분, 매수 구간이 달라요. 아이고, 커피 다 쏟아버렸네. 눈이 너무 안 보여서 이게 컴퓨터 화면이 너무 크니까 제가 앞으로 와서 좀 보려고. 상한가 가격이 38,650원인 것 같아요. 그죠? 38,650원. 아이고, 다 올렸네. 38,650원. 상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그 등락률 상위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그리고 1월달 들어서 이제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우리가 좀 많아진 상태인데, 이 상한가 종목이 벌써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1월 15일 포스코 DX도 상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스코 DX 상한가. DX. 와우. 이게 지금 10개 종목입니다. 1월에 벌써 10개 종목이 상한가고, 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한가의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이 아니라 21년 1월 달에 시장 3,300포인트 오버슈팅 나올 때 기준에 그때 시가총액 10위가 현대모비스였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한가 안착을 했었어요. 잠깐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상한가 매수 잔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상한가가 풀리고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왔지만은 시가총액 10위도 상한가를 간다. 근데 그때는 유동성 랠리였고 지금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 랠리라서 뭐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그 변동성 확장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에서 상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1월 15일자의 기준의 흐름이고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이걸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요. 이걸 고친다는 게 최소 범위 300만 주는 터져야죠. 지금 180만 주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변동성이 더 확장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한가에 직접 진입이 안 되더라도 그죠? 상한가까지 안 가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 터져야 된다. 그래서 뭐 강아지님, 뭐 케빈님,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입니다. 이런 뭐 수익 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주 거래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봉의 기준이 되는데요. 월봉 보시면은 과거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기준뿐만 아니라 이 월봉 기준 막 1200%막 이렇게 있잖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가 비슷해요. 사실 펩트론 그러니까 로봇주나 뭐 바이오주나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 이런 식이었어요. 비이성적으로 들어올리고 그리고 50% 폭락 나오고 다시 뭐 증자 발표하고 들어올리고 대출 지분이 10%가 안 되죠. 전환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또 3자 배정 유증을 많이 해서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거지. 기술 개발했다. 그 뭐 3분의 1 정도 기술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 운영 자금, 대주주 이속만 채우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고 25년도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틀이 깨져서 나한테 오니까 메뉴에 보면은 12월 30일 거 있잖아. 예? 거기에 거래대금이 있어요. 그게 틀을 옮기면 밑에 넣어놓은 것처럼 깨진다고. 그리고 11월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 추가적으로 24년 12월 30일 틀 고쳐줄게. 24년 12월 30일 그리고 25년 1월 2일 1월 31일 2월 14일 25년 기준에 그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당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겨서 보시면 한 장짜리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12월 23일 그 고점을 찍을 때 기준이 사상 최대치 고점 53만 1,000원입니다. 거래량은 없죠.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또 채널 돌리시거나 하면은 나와가지고 거래량 교육한다고 1시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거래량 교육의 기준이 뭐냐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20배 터지면 된다. 정신 나간 거지. 그러면 전일 대비 20배면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얼마? 2천만 주, 3천만 주, 3천만 주 이상 터지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단순한 것도 모르는 것들이 전문가라고 방송을 나와요.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OMA 20MA 5일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 되는데 그건 자체 기준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최소 20위 그리고 1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야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99%가 거래량을 보여주죠. 어느 방송에서든. 근데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저쪽 왼쪽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한데 저 때는 가격이 32,000원이고 10배 이상 올라온 최고점의 기준에서 53만 1,000원인데 그럼 똑같이 100만 주 터졌을 때
3만 원에 터진 100만 주는 300억 분이 안 돼요. 53만 원에 터진 100만 주는 5,3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거래량 똑같은 100만 주로 100만 주 넘겨야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체 시장 포함시키지 않은 거래 대금의 저게 거래량과, 그래서 최소 7천억에서 뭐 1조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잘못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1조 넘기는 게, 거래대금 1조 넘기는 게 아주 우습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오늘의 거래대금도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7,800억이고 마감까지 조금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은 1조 수준, 1조 넘길 텐데 그 이상 더 월등히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봉이죠. 월봉이니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월봉 기준에 대략적으로 7조, 10조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형성될 수 있다 없다,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대금이 지금 뭐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월 15일자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형성돼 있던 그 고점을 몸통으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답답한데, 고용 같은 경우에 일주 월봉으로, 분봉이 아닌, 분봉에서 뭐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일주 월봉으로 이제 형성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주봉과 월봉으로 보실 때. 여기서 조금 더 탄력받아서 29,000원, 3만 원에서 놀면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렇게 응축한 거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의 슈팅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벌써 이미 중순이지만 오늘 하루에만 거래되면 1조를 터뜨리는 거니까 이게 2, 3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2, 3거래일 주간 단위에 그렇게 따지면 뭐 10조 이상의 거래되면 터뜨리면서 슈팅이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씩.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에요. 아니 뭐 알테오젠 아시잖아요. 알테오젠 내용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뭔 내용이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뿐이 없잖아. 솔직히. 근데 시가총액 얼마까지 갑니까? 시가총액이 20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기준들까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그림들 놓고 보여드릴 때 고점 형성하고 조정받는 저 조정 폭이 그냥 짝대기 쭉 그어놓고 파란색 같지만 어마어마한 40%대 그런 조정입니다. 그런 조정을 이겨내야 되죠. 그러려면 수급이 확인돼야 되고 거래 대금이 확인돼야 됩니다. 수급이 없는데 거래 대금 터지진 않아요. 그러면 1,940만 주니까 1,130만 주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7% 가까이 매수가 된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쌍끌이로 7%. 거기다 이제 뭐 대주 지분이 나올 리는 없고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수급이라서 이게 조금 더 집중되면 변동성은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1월 15일 기준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32만 3천 주까지 들어오고 있는 1.6%대 매수 강도. 지금 뭐 2시 10분이니까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지. 주봉의 기준은 11월 23일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 뭐 장악형의 흐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아쉽게도 저기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12월 중순까지 사실 시장이 어려웠던 상황에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은 건데 거기에 이제 동반적인 탄력과 함께 좀 슈팅이 나오나 했는데 꼬리를 달아버렸어요. 근데 결론은 뭐 어마어마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보통 이제 15에서 20% 전후의 조정은 나오거든요. 과하면 뭐 30%, 뭐 이수베타시스도 지금 뭐 30%씩 깨져버린 거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덜 빠졌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흐름에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진 부분도 있었지만은 오늘 기준의 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53만 1,000원 찍은 23일의 고점, 12월 23일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의 장악형, 여기서 꼬리가 급격히 달리지만 않으면 거래 수반되고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주봉의 기준도 패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도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나와줘야 되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지금 한 40만 주대 중반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40만 주 중반. 근데 오늘 이제 30만 주니까 한 70만 주대 다시 형성이 될 건데, 내일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은 앞에 고점 형성했을 때보다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된단 말이에요. 누적 수급이. 그럼 결론은 뭐 슈팅이 나올 때도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최근 내 평균 단가가 높아요. 최근 내 다 그 고가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균 단가도 이제 제가 좀 더 자를 겁니다.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어차피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제가 차트는 다 잘라놓긴 했습니다만 수급을 놓고 봐야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이 완성본 다시 올려드리면 15일자 차트에 맞게 그냥 그대로 잘라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 수급 요 꺾여지는 걸 한번 더 보려고 하니까 3시 40분 이후에 3시 40분 이후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의 기준에 갭 상승 돌파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잡았는데, 그 갭이 아쉽게도 무너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거기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갭이 메꿔졌다, 힘이 좀 약해졌다의 기준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이제 힘이 세졌네, 더 실리네, 더 강하네 라고 할 때 이제 이때 따라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주일봉 다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검색기가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증권사에서도 탐을 내고 있고 30가지 수식 그 기준에서 검색해서 떠야, 그래야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4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14만 원입니다, 20만 원입니다, 27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다, 34만 원입니다, 40만 원입니다. 단계별로 계속 뜹니다. 안 뜰 수가 없죠. 응? 이렇게 해서 검색계 기준에 매수와 매도의 신호까지 다 잡아드리는 흐름. 11월 포트폴리오까지 다시금 넣어놓고 마무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원고가 돼서 또 방송에 가지고 나갈 거고, 11월 달 포트 보시면 뭐 이렇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수익률 부분은 뭐 예전에 이때와 비슷합니다만 지금 51만 3천원 캡처한 게, 그리고 51만 5천원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로보틱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심택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내일까지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수급 강도가. 근데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낮장 파일 기준에서 또 자료들 다 업을 해드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수정할 차트가 아니라 그 날짜별로 거래대금만 주면 되는데, 그 위에 하나 있잖아요. 그 거래대금만.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녹화한 게 아니라 이걸 드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 원래 이제 VIP 회원님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해 드리지 않고 있는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VIP 회원분들 중에서도 나도 포트 점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에 사실상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좀 이제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현대차 쪽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차트를 다 마무리를 치고 마감을 쳤거든요. 고객 포트폴리오와 고객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따른 수익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체 우리 주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주력의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이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 보시면 현대차의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때요? 현대차 기준의 수익률이 34%입니다. 이게 이제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12월 말 대략적인 종가 30만 6천 원 대비해서 올 초의 가격이죠. 올 초의 가격. 아주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렸고 20%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요 가격은 24년 6월 달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높게 설정한 것부터 낮게 설정된 가격까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200% 오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주력으로서 또 비중을 넣어놨었죠. 10%대까지. 그게 400% 이상 오르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어마어마하죠. 200%. 이스페타시스도 15만 원까지 하면 뭐 150%. 또 현대차 53%의 수익. 또 현대차 25만 4천 원 편입 62%의 수익. 또 현대차 21만 원대 편입해서 90%. 그리고 마찬가지로 21만 4천 원 편입해서 90%. 계좌 수익이 가상계좌이라고 했을 때 딱 100% 나와 있어요. 어제 종가까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100%. 여기서 이제 포트를 한번 정리를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120%, 130% 수익이란 말이에요. 일부 종목에서 실패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폭발적인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포트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할 텐데 VVIP 방에 오셔야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가질 수 있어요. 저걸 엑셀 작업에서 이제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중을 봐야 되니까. 지금 VIP 회원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안내부터 해드리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